오늘은 이용하게 하나씩의 별, 하나의 별이 아니고 하나씩의 별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해방 직후 조국과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향민들 내지는 유이민들 내지는 유랑민들 내지는 전제민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특히 해방 전 고향을 떠나 간난과 고초를 겪은 유이민들이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해방된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 해방 직후 혼란한 사회상을 잘 보여줍니다. 작가는 해방을 맞이한 흥분과 감격에 젖어 있지 않고 오히려 냉철한 시각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사실주의적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현실에는 미래에 대한 뚜렷한 전망이 끼어들 틈도 없는, 그렇지만 막연하게나마 희망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현실을 발견합니다. 작가는 작품에서 비참하기만 한 귀향민의 처지와 별로 상징되는 그들의 기대를 대비함으로써 해방 후 살아갈 귀향민의 심상치 않은 미래를 암시합니다. 전체 4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작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열차에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 눈보라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과 북어쪼가리, 초담배, 밀가루떡이랑 나눠서 요기하며 내사 서울이 그리워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간다. 푸르른 바다와 거리거리를 서름 많은 이민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러이 내다보던 골짝골짝을 갈 때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요. 나라에 기쁜 일이 많아 울지 못하는 함경도 산에 총을 안고 폴가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나.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제목에서 하나의 별이 아니라 하나씩의 별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제각기 갖고 있는 하나씩의 별이네요. 그죠? 하나의 별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잖아.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작품을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열차의 검은 문들이 탄탄히 잠겨졌다. 갑자기 의문형이죠? 의문형 어미로 그냥 바로 시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지 이거? 라고 하는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게 됩니다. 화물열차의 검은 문들은, 검은 문이에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의 의미도 있지만은 단절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검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둡고 삭막한 분위기를 제시함과 동시에 외부와의 단절감을 보여줍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이 어때요? 탄탄히 잠겨졌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단절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이 끼어들 틈이 없는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 화물열차의 지붕 우. 이게 바로 화자가 현재 있는 위치가 되겠네요. 좌석이 있어가지고 좌석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야. 지붕 위에 간신히 매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아니야. 누가? 우리가. 우리 1인칭 복수형 대명사죠. 결국 개인적 정서가 아니라 집단적 정서라는 걸 보여주면서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뚜렷한 전망은 없지만 막연하게 가져보는 하나씩의 별. 여기서 말하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희망, 소망, 고향, 그리움의 대상, 기타 등등으로 여기 있는 검은 문과 반대가 되겠고요. 화물열차의 지붕 위와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대비를 통한 비참한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별을 가질 수는 없잖아. 1년 광복 후 귀국하는 화물열차 위에서 별을 쳐다보는 화자. 2연 보겠습니다.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자무스라고 하는 건 러시아 국경 근처예요. 험한 땅에서 험한 변을 지르고 한마디로 고단한 삶을 살고 눈부라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과, 남도 사람이라는 것은 경기도 이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런 점에서 본다면요, 자, 이 사람들은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요 국내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든 국내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everybody all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이든 요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이든 결국은 일제의 수탈에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을 열거와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 민족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북어 쪼가리, 초담배, 밀가루떡, 한마디로 초라한 먹거리, 가난하고 고달픈 삶을 나눠 먹으면서 요기하면서 내사 서울이 그리워 고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자,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야. 어디로 가는 거야? 서울로 가는 거예요. 결국 타향살이를 선택한다고 보면 돼요. 이 타향살이가 그러면 안정된 생활인가? 아니죠. 흔들리죠. 위태로운 삶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연, 조국을 떠나 타향살이를 해야 했던 조선인의 험난한 생활상. 푸르른 바다와 거리거리를, 자, 이게 이제는 뭐예요? 해방 당시에 어떤 황폐화된 현실이라고 보면 돼요. 서러움 많은 이민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러이 내다보던 골짜기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자, 해방정국의 황폐화된 현실 1번, 2번, 아이고, 마우스로 쓰려니까. 이렇게 되네요. 갈 때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한마디로 귀국할 때 좀 나아진 삶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 한마디로 일종의 동질감. 나라에는 기쁜 일이 많아. 기쁜 일이 뭔데? 그렇죠. 광복이죠. 그렇지만 울지 못하는 함경도 사나이야. 그렇다고 울 수도 없어. 일종의 뭐예요? 이거는 반어법이에요. 기쁜 일이 많아? 나라에 기쁜 일이 많으면 뭐 할 거야? 나한테는 기쁜 일이 없는데. 광복이 되었어도 갓난과 고달픈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조선 민중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총을 안고 폴가의 노래를 부르던 폴가라는 것은 슬라브족 보헤미안의 무곡 춤출 때 쓰는 거예요. 슬라브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나?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드러넣어 한결같이 쳐다보는 막연한 기대감이라고 했어요. 하나씩의 별. 그리고 보니까는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년하고 같죠?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서 시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연,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이민의 막연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 서정시고요, 사실적이고요, 서사적이고, 그 다음에 체험적이다. 이건 작가적 삶하고 거의 같아요. 자, 해방 조국에서조차 유랑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민중의 고달픈 삶과 비애를 다루고 있다. 자, 시상전개 방식은요, 수미상관 기법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자,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드러넣어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똑같죠? 자,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첫 연, 내지는 첫 구와 마지막 연, 구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수미상관은 주제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구조적 안정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운을 남기는 이런 효과를 줍니다. 이 작품에서는요, 구조적 안정감과 함께 이 명사로 끝나죠? 이래가지고 여운을 남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상징의 기법을 통해 비참한 현실과 대비를 극대화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요. 자, 화물열차의 검은 문들이 탄탄히 잠겨있는 것과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현실과 그 다음에 천상, 소망, 힘, 이런 식으로 지상과 천상, 어둠과 밝음, 현실과 소망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고자 하는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복이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물론 이제는 1년과 4년 마지막 년도 반복입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중간에 있는 걸 넣었어요. 사람들과 남도 사람들과 라는 식으로 과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해방 직후 귀국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고향과는 딴 방향이라는 것, 그 다음에 흔들리듯이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걸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용학 시인의 하나씩의 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